그렇다면 평면이란 키워드와 스마일꽃의 오타쿠 문화적 특질과 무한히 복제됨이란 속성을 통해 이 작품은 평면으로 구성된 애니 속 캐릭터가 무수히 복제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형식을 재현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군요. 루이비통과의 협업을 꿈꾸는 레드피라티입니다. 자위 피규어 시리즈들을 통해 무라카미 다카시 씨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다카시 씨는 이 기괴한 스마일 꽃들로 훨씬 유명하신 분이죠. 이 스마일 꽃들은 현실과 작품 세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메타픽션적 아이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뒤장이 레디메이드를 통해 일상의 사물들을 갤러리에 갖다 놓았다면 다카시 씨는 슈퍼플랫을 통해 갤러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일상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술과 삶을 플랫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 이 채널은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전 떡볶이책 31페이지에서 스낵거리로 읽을 만한 글을 쓰려고 채널을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해야 할 건 이런 것들이죠.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왜 루이비통 가방엔 이 캐릭터가 필요했나? 쿠팡에서 5,000원, 만원에 파는 이 캐릭터는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질문들엔 저의 의견과 주장으로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카시 씨 본인이 작품으로 하는 말을 통해 답변 드려야겠죠. 그렇다면 일단 다카시 씨가 만든 그리고 이 캐릭터를 프로덕션하는 브랜드이자 회사로 널리 알려진 카이카이 키키, 얜 대체 뭔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카와이의 카이, 킥파이의 키입니다. 귀엽고 기괴한 것이란 뜻이겠군요. 한국에 다카시 씨가 있었다면 귀귀 괴괴 정도가 됐을까요? 이 카이카이 키키라는 단어는 17세기 일본 미술 비평계에서 생겼으며 용기와 힘 그리고 그 특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력과 동시에 예리한 감수성과 같은 몇 가지 다른 개념들을 수용한다. 뭐 이런 뜻의 어원을 지닌 단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카이카이 키키의 어원이 된 카와이 귀여움부터 살펴보죠. 다카시 씨는 헬로키티의 흥행을 보며 카와이 문화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사표현도 할 줄 모르는 입도 없는 저 헬로키티를 귀엽다고 자아 의탁을 하는 것이 일본의 문제점이다. 힘이 없는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이 남의 관대한 평가에 의존하여 귀여움이란 생존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저도 귀엽다라는 말에 대한 고심을 깊게 한 바가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 자체로 귀엽지 않습니다. 오직 더 강한 상위종인 인간에 의해서만 귀여워집니다. 누군가를 귀여워하는 것은 더 권위 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귀엽다고 말하면 냅다 급발진을 때려버리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귀엽다고 하냐? 내가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결정하는 건 나랑 우리 엄마뿐이다. 근데 여자친구가 있냐고요? 이러고 냅다 급발진 때려버리는 꼬인 성격의 여자친구가 있겠습니까? 전 애인의 귀엽다는 말에 내재된 난 널 귀여워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귀엽게 봐줄게 라는 기분 나쁜 권위의식이 싫었습니다. 유니콘과 같은 찐따 너드 존잘남을 좋아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원래 존잘남은 내가 감히 귀여워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가 찐따 너드라면 내가 맘껏 귀여워할 수 있게 되죠. 참고로 제가 그 짱 귀여운 찐따 너드 존잘남입니다. 절 귀여워하십시오. 예?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작동된 일본의 카와이 문화를 본 다카시 씨는 이것이 기괴하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카이카이 키키라는 단어를 차용하게 되었죠. 굳이 장황하게 브랜드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린 것은 이 괴리감이 생기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져온 작품은 채널에서 다루게 될 몇 안 되는 평면 회화입니다. 그리고 여태 소개해드린 작품들에서도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미지 포착에 활용했죠. 당연하게도 우린 평면 회화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하나의 조형 예술 작품으로 보는 시도와 함께 평면과 회화도 이미지 레이어의 단층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 언타이틀드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리처드 프린스 씨의 언타이틀드와 같이 은유를 지닌 이미지로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미지 포착해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보이는 것들 댓글 남겨주세요. 1번 제목 Untitled입니다. 2번
수없이 많은 스마일 꽃입니다. 3번 숨어있는 해골 캐릭터입니다. 4번 이것이 평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미지를 살펴볼까요? 작품의 키홀로 보이는 2번 이미지 스마일 꽃으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마일 꽃의 무수히 복제됨이란 속성을 4번 이미지 평면에 구성됨이란 속성과 함께 보는 시도를 통해서 이 작품의 재현 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살펴본다면 평균 1초에 12프레임 정도로 작업된다고 했을 때 20분 애니에 14,400장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 한 편을 위해 1만여 명의 평면 위에 호시노 아이가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브릴로 박스 해석을 통해 재현 미메시스의 대상이 대상, 사물 그 자체에서 대상과 사물이 구성된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쭉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평면이란 키워드와 스마일 꽃의 오타쿠 문화적 특질과 무한히 복제됨이란 속성을 통해 이 작품은 평면으로 구성된 애니 속 캐릭터가 무수히 복제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형식을 재현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군요. 이제 3번 이미지 해골을 살펴보죠. 우선 작품을 실눈을 뜨고 거시적으로 크게 봐봅시다. 그나마 해골을 많이 강조한 우측 작품을 보아도 꽃과 해골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작품은 숨은 해골 찾기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세히 안 보면 보이지 않죠. 이런 조형적 특징을 통해 얼핏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란 이야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캐릭터는 무수히 복제되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얼핏 보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어쨌다는 걸까요? 이는 해골과 꽃의 대비를 통해 감정이입을 해보며 바라본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은 생명을 상징하고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죠. 이는 상징적, 그러니까 심볼적 접근이며 모든 이미지에서 꽃은 생명, 해골은 죽음이라 볼 순 없습니다만 해당 작품에서 다카시는 두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그렇게 유추하게끔 생각의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두 이미지는 이런 형식으로 대비를 가지지만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사실 생명과 죽음은 똑같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애니의 캐릭터는 자세히 보아야 삶과 죽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도로 귀결될 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삶을 가진다 라는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평면의 조형 덩어리일 뿐인 애니의 캐릭터는 그것에 서사를 부여하여 숨을 불어넣어주는 작가와 그 서사를 감상하고 즐기는 관객들에 의해서만 생명을 가지게 된다.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보통 예술이 하는 말들이 당연한 말들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대망의 마지막 이미지, 제목 Untitled입니다. 이 모든 캐릭터의 생명이 깃드는 과정들이 Untitled라고 합니다. 왜 작가는 서사를 부여했고 우린 그 서사를 이해했음에도 Untitled일까요? 이는 저번 영상 My Lonesome Cowboy에서 잠깐 다루고 넘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제작된 애니의 캐릭터와 이미지는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을 가지게 되어 신화가 되어야 할 소년들이 오히려 방구석 오타쿠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라는 제목을 붙임에도 그 제목은 작동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보는 사람 마음대로 이미지를 소비하게 되어버리니까요. 작품에 쓰이는 이미지가 모두 삶의 원리를 비유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도 나를 판검사하라고 공부시켰겠지만 저는 예술가를 자처하는 한량 백수가 되었고 제 여자친구도 저를 순수한 마음으로 귀엽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전 제멋대로 네가 뭔데 날 귀여워하냐 라며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이미지들과 의도들, 나아가 모든 말들에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언타이틀드 되며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을 가지게 됩니다. 다카시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귀엽다는 말의 이면엔 나와 다르기에 기괴하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카이카이로 받아들일지 키키로 받아들일지는 너의 의도와는 상관없다. 귀엽다는 말은 너의 입을 떠나는 순간 언타이틀드 된다. 어떤가요?
뒤샹이 샘을 통해 참지 못해 마려워서 하는 샘솟는 예술을 하라라는 말은 변기라는 센세이션에 가려져 언타이틀드 되고, 잭슨 폴록의 언타이틀드는 관람자 주관에 의해 자유로운 물감칠이 가져다주는 해방감 따위의 제목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상황과 같지 않나요? 영상 시작과 함께 던진 질문들에 삶에 침투한 예술이 언타이틀드 되어가는 상황, 명품은 예술적인 것이다와 같은 교묘한 가치 격상의 장치, 무한한 상품과 가품 복제에 이미지가 친숙해지는 현상 등과 같은 답변을 내놓으며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가지고 소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언타이틀드 시키게 되며, 또한 언타이틀드 된 의미 없는 작품들의 말도 안 되는 의미가 붙는 안타까운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